북한 이렇게 오늘 이렇게 쓰잖아. 그 사람들처럼 나오지 않는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제가 들어간 이성들. 아니 대장님이시잖아요. 제가 오늘 퇴근하자마자 바로 방문한 곳이 바로 하바티 매장입니다. 하바티에서 굉장히 좋고 세련된 제품들을 바잉하는 곳으로 유명한데 하바티 매장에 굉장히 신선한 브랜드가 하나 들어왔어요. 처칠 롬퍼예요. 처칠, 영국 수상의 이름을 따서 이제 처칠이 들어갔고, 롬퍼라는 거는 애기들 베이비 수트나 뭐 점프 수트, 정비공들이 입는 그런 옷이래요. 근데 예전에 막 전쟁 났을 때 급하게 대피하려고 그러면은 이런 롬퍼를 입고 대피를 했었는데, 변모를 해서 이제 밀리터리 웨어까지도 이제 변화를 했다고 하십니다. 밀리터리 워크웨어 기반으로 일상에서 좀 편하게 착용할 수 있는 옷들을 해석해서 보여주는 브랜드가 서칠 롬퍼라고 해요. 저는 좀 밀리터리 워크웨어라는 느낌보다는 좀 포터리처럼 좀 감각적인 비즈니스 캐주얼이기도 하면서 폴로랑 뭐 아베크롬비 같은 느낌으로 약간 빈티지한 느낌이 한 방울 들어간 그런 브랜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옷을 고를 때 1번으로 보는 게 이제 신발을 보고, 그 다음에 고르는 게 바로 바지입니다. 바지가 멋있어야지 옷이 태가 나거든요. 이번 처칠 롬퍼에서 나온 바지 유형은 크게 한 3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베이직하게 입으실 수 있는 유형이 바로 이런 치노 팬츠입니다. 치노 팬츠 하면은 뭐 각이 좀 서면서 주름도 잡혀 있고 뭐 플리츠가 잡혀 있는 것도 있고 안에 막 광목 같은 걸 대놓는 뭐 다양한 유형의 치노 팬츠를 보셨을 텐데, 굉장히 스탠드한 핏으로 쫙 떨어지는 제품이에요. 처칠 롬퍼 제품 중에서 제일 먼저 착용해봤던 제품이 이 제품이고요. 어느 제품이랑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핏으로 되게 잘 만들어내신 것 같습니다. 제가 키가 173에 몸무게 78kg인데 대표님이 이런 바지핏을 구상하실 때 저 정도의 키, 아무리 크더라도 180이 넘지 않는 키를 염두하시고 디자인을 하셨기 때문에 수선을 별도로 하지 않고도 핏이 굉장히 예쁘게 떨어지는 게 특징인 바지입니다. 이게 치노 팬츠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각은 유지되면서도 드레이프성을 지켜주는 게 되게 어려운 포인트거든요. 근데 이제 코스모 원단이라고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한 원사를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살짝 가까이서 보시면은 약간 빈티지한 색감도 돌면서 골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빳빳한 감은 유지가 되면서도 원사 자체는 많이 두꺼운 편이 아니기 때문에 적당한 드레이프성까지 갖춘 그런 원단을 사용하셨고요. 되게 베이직한 제품이기 때문에 진짜 한 10년 동안 입어도 질리지 않을 법한 되게 멋진 치노 팬츠를 만들어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바지에 부자재도 아낌없이 사용하고 계세요. 이것도 아이리스 단추라고 일본에서 굉장히 고가의 단추인데 이거를 적용하셨다는 것도 되게 신선했고요. 정말 많이 달려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이 부자재 값만 해도 바지 값의 거의 20% 정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돈을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제가 신생 브랜드를 좋아하는 게 좀 이런 이유 때문인데, 좀 과감한 거를 많이 보여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이 재밌었습니다. 빈티지 웨어를 즐기시는 분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게 프렌치 워크 팬츠예요. 프렌치 워크 팬츠 하면은 이런 몰스킨으로 된 이런 블루 색상이 가장 인기가 많은데, 기모감이 살짝 올라오는 그런 부직포 같은 느낌이 드는 게 특징인데, 헤비 몰스킨을 사용하셔서 그 면 치노 팬츠에 들어간 원단이랑 처음 봤을 때는 거의 다른 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탄탄한 느낌의 원사를 사용하셨어요. 기본 베이스는 몰스킨이기 때문에 알고 계신 것처럼 기모감이 살짝씩 올라오고 빈티지한 워싱감으로 익어가는 게 되게 재밌는 바지고요. 전반적으로 대표님이 한 가지 요소만 넣지 않고 앞뒷면을 다르게 하신다던가 뭐 다른 거랑 섞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 바지는 오어슬로우가 굉장히 유명한 이제 퍼티그 팬츠의 디테일이 앞면에 들어가 있고, 프렌치 워크 팬츠의 뒷면을 사용하셔서 이런 포켓을 가지고 있는 게 특징. 엔벨로프 포켓을 사용해서 여기 하셔도 좋지만 좀 엉덩이가 부해 보이지 않는 그런 포켓을 일부러 넣으셨다고 합니다. 신치백이 들어가 있어서 디테일을 신경 쓴 디테일이 여기 들어갔다는 게 되게 재밌는 요소라고 생각했어요. 색상은 가장 인기 있는 블루, 네이비, 브라운 이렇게 총 3가지 색상이 나와 있는데, 아무래도 프렌치 워크 팬츠, 뭐 프렌치 워크 자켓 하면은 블루기 때문에 저는 블루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을하면 빠지지 않는 아이템 중에 코듀로이 팬츠가 있어요. 골이 깊게 들어간 유형이 있고 이렇게 잘게 들어간 유형이 있는데, 굵게 들어갈수록 일반적으로 좀 올드한 느낌이 들고 이렇게 좀 가늘게 들어갈수록 좀 영한 느낌이 듭니다. 이 네이비 원단에다가 블리치 가공을 해서 이런 색깔이 나오게 만드셨어요. 네이비색은 좀 색이 빠지면 이런 퍼플기가 도는데 쉬워 보이지만 가공을 할 때 이게 찢어져 나갈 수도 있고 발색이 다르게 나오는 되게 까다로운 공정이거든요. 근데 좋은 원사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이런 빛깔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코듀로이기 때문에 발색감도 더 오묘하고 예쁜 것 같아요. 프렌치 워크 팬츠의 전면을 사용하셨고, 카펜터 팬츠의 이제 뒷면을 사용하셔서 이것도 앞면과 뒷면이 다르게 이제 연출된 게 특징이고요. 여기 신치백이 달려 있는데 셋업으로 나온 제품에도 이제 신치백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되게 재밌는 게
보여드린 이제 뒷면에는 1세대 데님 자켓의 디테일로 이렇게 만드셨고요. 포켓이 2개 달리고 플리츠가 2개가 잡혀있는 2세대 모델을 또 앞면으로 사용하셨어요. 저는 사실 뭐 1세대, 2세대 이런 것도 좋은데 처칠 롬퍼에서 가장 인상적으로 봤던 게 이 사진이거든요. 코드로이 셋업에다가 핸드메이드 가디건 이렇게 연출한 게 되게 독창적이어갖고 전 이 모습이 되게 재밌었어요. 모델이 멋있긴 하지만 일반인인 제가 입었을 때 어떻게 소화할 수 있는지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델분이 코드로이 셋업이랑 같이 연출해서 입었던 게 바로 이 제품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브랜드 제품에서도 이런 유형의 손뜨개질 가디건이 많이 출시되는데 카나타, 코이찬 뭐 그런 거랑 비슷할 정도로 굉장히 도톰한 원사로 짜여져 있어요. 백화점 브랜드에서 동일 제품을 출시했다면 한 7, 80만 원 정도에 나올 만한 되게 고사양이 많이 들어간 가디건입니다. 상단이랑 하단 부분의 짜임이 다르다는 거를 한눈에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상단에는 기계로는 절대 만들어낼 수 없는 고급 봉제 방식이 들어갔습니다. 저는 어디서도 따라할 수 없는 이런 게 진정한 명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넥라인도 라운드 넥으로 돼 있어서 아까 전처럼 셋업이랑 레이어드해서 입기도 좋고 단품으로 입어도 되게 멋있는 제품이에요. 대표님은 오늘 화이트를 입고 오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손이 많이 갈 것 같은 색깔은 이제 그레이색이고요. 하바티에 방문하셨을 때 좀 아쉽긴 하지만 익스클루시브로 나온 제품이 네이비랑 브라운입니다. 가디건을 만약에 이 중에서 하나 사야 된다고 하면은 아마 브라운 쪽으로 마음은 좀 기울 것 같은 생각이 있는데 한번 레이어드 하면서 구매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처럼 이제 라운드넥 가디건을 선호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런 단추 잠그는 거를 좀 번거로워 하시는 남성분들도 되게 많으실 거예요. 이 제품은 풀오버 제품인데 그냥 일반 라운드넥 니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할머니가 저 니트를 짜주신 적이 있었는데 넥라인이 이렇게 살짝 무너져 있어야지 손으로 만들어진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입었을 때 어떻게 보면은 누가 떠준 거 입었냐고 물어볼 수도 있지만 이게 되게 핸드메이드 느낌이 나기 때문에 되게 멋있는 니트입니다. 이쪽 팔품은 상당히 넓고 그러면서도 좀 크롭한 게 특징이거든요. 할머니 옷장에서 바로 꺼낸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거를 새 제품이었을 때는 이런 느낌이 안 나는데 이런 니트들은 세탁을 한번 하면은 이렇게 살짝 줄어드는 느낌이 있거든요. 약간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것도 색깔은 화이트, 그레이, 브라운, 네이비 이렇게 4가지 색상이 그 라운드넥 가디건이랑 동일하게 출시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제품들이 되게 두껍기 때문에 어떻게 입어야 될지를 되게 난감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모델분께서 입으신 것처럼 셋업을 입으셔도 좋고 셔츠를 입으셔도 좋고 그런 기본적인 매치도 가능하고요. 밖에 헤비 아우터를 입으시면 되기 때문에 입기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되게 유니크하면서도 기본이 되는 제품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헤비한 원단이 되게 부담스럽고 코디를 어떻게 연출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신 분들이 가장 베이직하게 찾으실 만한 제품이 이 제품일 것 같아요. 저는 치노 팬츠랑 이 제품들이 아마 판매가 가장 잘 되는 제품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요즘에 남성분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게 이렇게 V넥으로 파져 있는 제품들을 많이 찾으세요. 너무 깊지도 너무 짧지도 않은 적절한 V존을 만들어내는 니트가 인기가 많은데 처칠 롬퍼에서는 딱 그 지점을 잘 잡으신 것 같습니다. 겨울에 정말 범용성 있게 입을 수 있는 헤비 게이지의 니트를 만드셨어요. 살짝 이렇게 기모감이 올라오고 립도 되게 길쭉하고 짱짱하게 되어 있습니다. 립이 이렇게 길쭉하고 짱짱하게 되어 있으면은 팔의 실루엣을 되게 예쁘게 잡아주거든요. 풀오버 제품도 그렇지만 할머니 옷장을 뒤져서 입은 듯한 그런 실루엣의 제품들을 많이 만들어내세요. 이 팔품도 상당히 넓고 크롭한 기장감이 처칠 롬퍼 제품의 특징이고요. 저처럼 상동이 되게 두꺼우신 분들은 입었을 때 좀 부해 보여서 이런 게 늘 단점이거든요. 이런 실루엣의 제품을 입었을 때 그런 단점들이 보완되기 때문에 그런 게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색깔은 그레이, 이런 네이비, 차콜, 그리고 오트밀 이렇게 총 4가지 색상이 나와 있습니다. 치노 팬츠를 많이 입으시는 분이라면은 이 그레이가 좋을 것 같고요. 데님이랑 입으실 때는 전 네이비 색깔이 손이 많이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런 신생 브랜드 오면 좋은 게 되게 과감한 시도를 하는 게 되게 멋있어 보여요. 대표님의 철학이 담겨 있다고 해야 될까? 그런 모습들이 엿보여서 되게 재밌고 독창적인 제품들이 많이 나옵니다. 되게 과감한 빈티지 레드를 사용하셨어요. 너무 발색이 진하지 않고 그렇다고 너무 연하지도 않은 진짜 빈티지한 옷장에서 꺼낸 듯한 그런 색감이 드는 라운드넥 가디건이 나왔습니다. PT도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 그 색감이랑 되게 비슷하고요. 빈티지한 느낌을 핏이나 이런 거에선 잡아내실 수 있지만 이런 원단을 찾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되게 노력이 느껴지는 가디건이라고 생각했어요. 메리노울, 라쿤, 그리고 캐시 나일론을 혼방해서 만든 거라서 각도 잘 잡히고 두께감이 상당히 있는 편입니다. 일반적인 메리노 울보다도 훨씬 더 비싼 소재고 발색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좀 세심함이 느껴지는 게 있어요. 이건 싸게 단추라고 단추 겉감을 한번 싼 다음에 만든 단추인데 이것도 다 똑같은 색으로 맞추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고급스러운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색상은 이 빈티지
빈티지 레드도 있지만 매니저님이 착용하신 차콜 그레이, 그리고 좀 젊은 느낌을 줄 수 있는 네이비, 이렇게 총 3가지 색상이 출시되었습니다. 차콜 그레이가 손도 잘 가고 좀 편하게 입기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뭐 트레이닝 셋업을 이너에 많이 매치해서 입으세요. 특히 여성분들은 후드 울 트레이닝 셋업을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좀 아쉽게도 이거는 트레이닝 셋업으로 나오진 않고 후드 단품으로만 출시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힘을 여기다가 이제 다 쏟으셔서 만든 제품이에요. 이거는 니트에다가 이 바라클라바를 별도로 만드셔서 이제 결합한 형태로 만든 후드 니트고요. 후드 니트는 단품으로 입었을 때 각이 좀 이렇게 무너져서 레이어드 할 때 원하던 핏이 잘 나오지 않는 단점이 있거든요. 이제 레이어드 해서 입으셨을 때 각이 되게 예쁘게 떨어지게 이렇게 만들어진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바라클라바 구매 없이 이렇게 멋있게 연출할 수 있는 게 특징인 제품이에요. 가장 인기 있는 이 오트밀 색깔이랑 올리브 그린, 그리고 그레이까지 가장 대중적으로 인기 있을 법한 3가지 색상으로 출시되었고요. 이 제품도 나중에 셋업으로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니트랑 가장 상성이 좋은 이너류들도 굉장히 많이 출시되었어요. 보여드린 이 V넥 니트랑 제일 잘 어울리는 게 이런 마드라스 셔츠입니다. 사실 마드라스 셔츠라고 하면은 여름철에만 좀 한정적으로 입는 아이템이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팝한 컬러가 안에 딱 들어갔을 때 되게 포인트가 되거든요. 스카프를 저는 했지만 이제 안에 이런 되게 독창적인 패턴이 들어가 있을 때 옷 잘 입는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요. 이거는 재패니즈 패브릭을 사용한 거고요. 저는 가장 많이 보는 게 이제 마감 중에서도 여기 이제 곡면 떨어지는 요 라인을 되게 많이 보는데 생각보다 되게 작게 굴림을 넣으셨더라고요. 빼 입었을 때 딱 요 정도 곡선이 빠졌을 때가 가장 예뻐서 이렇게 만드셨다고 합니다. 살짝 빈티지한 가공이 들어간 듯한 느낌이 있어서 안에 매칭했을 때도 이질감 없이 잘 어울리는 느낌으로 만들어내신 것 같습니다. 부담스러운 패턴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좀 솔리드한 색깔을 좋아하거든요. 솔리드한데 좀 밋밋한 건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런 코듀로이 셔츠로 한번 입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대표님이 만드실 때 이건 셔츠 단품으로 입어도 멋있지만 셔츠처럼 입으시는 거를 좀 의도하셨기 때문에 이 카라의 너비를 신경 쓰셔서 디자인을 하셨대요. 레이어드해서 입으실 때 깃을 많이 세워서 입으시는데 되게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 있는 그 정도의 딱 사이즈로 나왔대요. 룩북도 대표님이 다 직접 만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코디를 코칭 받으면서 셔츠 코디하는 방법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켓도 왠지 모르는 이런 굴림을 주셨어요. 살짝 무너지는 이런 느낌이 빈티지한 느낌이 들어서 이런 걸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포인트가 되게 매력적이었고요. 색상은 보여드린 네이비도 있지만 저는 겨울철에 포인트가 되는 이런 색깔도 입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다이마루 제품들에서도 그렇지만 이런 직기 제품들에서도 이제 팔꿈치 패치를 꼭 넣으세요. 이게 이런 요소요소에 좀 재미난 포인트들을 담으신 것 같습니다. 좀 남성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이런 올리브 그린 색까지 있으니까 같이 다 한번 보세요. 폴로 룩북 하면은 저는 1번으로 떠오르는 게 폴로 럭비 셔츠에다가 셔츠를 매치하는 그런 형태의 레이어링을 많이 연상하게 되거든요. 이 제품도 이제 카라 깃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셔서 너무 하얗고 빤빤하게 돼 있으면은 또 이게 멋이 안 살거든요. 이제 김원중님이 이런 거를 되게 잘 착용하시는데 살짝 이렇게 구겨졌을 때 오는 뭔가 너드하면서도 꾸안꾸 느낌이 제대로 사는 그런 소재를 잘 사용하셨고요. 이것도 일본산 원단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이런 느낌이 굉장히 잘 삽니다. 그리고 이런 무드가 좀 스포티한 거기 때문에 나무 단추, 자개 단추를 쓰면은 이런 스포티한 느낌이 잘 살지 않아요. 그래서 원래 빈티지 아카이브에서는 고무 단추를 사용하는데 이런 사소한 부분까지도 놓치지 않은 게 되게 좀 열정이 느껴지는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원래 폴로 셔츠 하면은 뭐 줄무늬가 들어가 있는 아니면 패턴이 조금 화려한 그런 제품들을 많이 연상하실 텐데 이건 색깔은 단색으로 한 대신에 블리치 가공이 들어간 제품을 만드셨어요. 바이오 워싱, 고온 건조, 블리치, 그 다음에 고온 건조, 그 다음에 스프레이 워싱까지 이렇게 5단계 정도를 거치신다고 해요. 에드워드 그린이 190 공정을 거친다고 하는데 셔츠에서는 한 요 정도 공정을 거치면은 굉장히 프리미엄 셔츠라고 저는 보거든요. 할아버지 옷장에서 가져온 듯한 그런 느낌이 들면서도 새 상품이라서 좀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는 게 좀 장점인 폴로 셔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쇼룸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오시는 분들이 다 한 번쯤 만져보시는 제품들이에요. 누구든 잘 어울릴 수 있는 이런 네이비까지 같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 총 4가지 색깔이면서도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는 좀 팝한 색깔들도 이 구성에 있기 때문에 보시는 재미가 확실히 있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셔츠같이 약간 빳빳한 느낌의 제품 말고 다이마루라고 해서 좀 탄성이 있고 데일리하게 착용할 수 있는 그런 유들의 제품들도 있어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제 맨투맨 스웨셔츠 이런 유형의 제품들인데 신축성이 굉장히 좋고 액션 플리츠 같은 게 들어가 있어서 활동성을 많이 감안한 이런 디테일들이 들어가 있는 셔츠고요. 이것도 립이 되게 짱짱하고 딱
만졌을 때 마치 빨래 말리고 하루 정도 지났을 때 약간 눅눅하고 축축한 그런 느낌 있잖아요. 겉면 처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페인트 겉감처럼 약간 거친 느낌도 있으면서 오묘하게 톤 변화가 있어서 이런 거는 평범한 듯 하면서도 포인트가 있는 스웨셔츠고요. 그리고 대표님이 뒷면에 굉장히 진심이신 분입니다. 팔꿈치 패치도 여기 넣으셨는데 팔꿈치 패치를 따로 만드셔서 균일한 간격을 유지하도록 이렇게 만드신 게 포인트래요. 터칠 롬퍼 사이트 가시면은 그 인스타그램도 짜임이 굉장히 촘촘하게 돼 있어요. 되게 디테일하게 살리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빈티지한 네이비 색깔이 이렇게 확실히 이렇게 블리치된 느낌이 바로 들기 때문에 네이비색이 되게 매력적이었고요. 그리고 좀 더 드라마틱한 효과를 원하시면 이런 버건디색 이 제품입니다. 블리치 효과가 가장 극대화되는 색이 이 제품인 것 같아요. 커플 룩으로 착용하기 좋은 이런 핑크까지 같이 있습니다. 저처럼 레이어링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스웨셔츠 그리고 폴로 셔츠 같이 단품으로 착용하는 것보다는 안에 뭔가를 받쳐 입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실 거예요. 저도 이제 기본 맨투맨, 기본 쭉티들을 이제 겨울에 에어리즘이나 이런 걸로 이제 대체해서 많이 입고 여름에는 이제 폴로 반팔티를 되게 많이 착용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반팔이나 티셔츠를 보면은 이렇게 립이 굉장히 두껍게 져 있어서 좀 클래식한 연출을 할 때 레이어링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는 게 큰 단점입니다. 이런 것들은 립에다가 티셔츠를 그냥 바로 봉제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이런 디자인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레이어링에 가장 적합한 넥라인은 약간 이런 형태에 가까워요. 이게 좀 너무 좁지도 너무 넓지도 넥은 살짝 보이는 그 정도의 넓이를 일단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아까 전에는 립이 있고 밑으로 그냥 한번 박은 형태인데 이거는 이렇게 감싼 디자인으로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면과 뒷면이 이렇게 동일하게 만들어져 있는 게 특징이고 이게 되게 얇잖아요. 다른 거랑 착용했을 때도 잘 어울리는 게 장점이에요. 이것도 기본물이기 때문에 흰색을 가져가는 걸 추천드리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이런 차콜이나 그리고 블랙, 네이비 기본물들을 가져가시면은 좀 레이어링이 훨씬 더 쉬워지거든요. 근데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화이트나 차콜을 많이 착용하고 있어요. 기본물이긴 하지만 옷 입는 재미를 한층 끌어올릴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이런 밋밋한 거 좀 싫다, 난 포인트를 주는 레이어링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스트라이프가 들어간 유형의 제품들도 가지고 계시면 좋아요. 이런 스트라이프 쭉티는 여름에 착용했을 때 되게 경쾌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여름철에 이런 거에다가 반바지 입으면 되게 멋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끝내지 않고 아까 마드라스 셔츠처럼 여름용을 한번 착용하시고 그 다음에 안에다가 셔츠에 받쳐 입었을 때 다른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되게 좋습니다. 이건 역시 넥라인이 되게 좁고 이렇게 말아박아진 형태로 돼 있어서 레이어링에 되게 용이한 디자인으로 나와 있고요. 색깔도 가장 기본이 되는 약간 아이보리 톤이 도는 흰색에다가 네이비 배색이 들어간 이 제품이랑 빠삐용이 연상되는 흰색의 검정 스트라이프, 그리고 좀 세련된 락가수가 입을 것 같은 그린의 네이비 조합, 그리고 그레이의 네이비 조합까지 되게 다채롭게 나와 있어요. 처칠 롬퍼 제품들이 좀 기본물인 것 같으면서도 살짝 위트가 더해져 있기 때문에 확실히 옷 입을 때 재밌을 것 같거든요. 제가 실제로 입어보면서 핏감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착용해본 제품은 처칠 롬퍼에서 가장 입어보고 싶었던 제품인 치노 팬츠입니다. 딱 입어보고 나서 착 감기는 느낌이 너무 좋아요. 제가 하체도 약간 두꺼운 편이고 다리 길이도 긴 편이 아니에요. 저한테 딱 맞춘 듯이 떨어지는 이런 바지 핏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요즘에 되게 많이 신는 척하 부츠, 데저트 부츠 이런 것들이랑 되게 매칭성이 좋게 디자인을 뽑아내신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신발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분명히 만족할 만한 그런 바지라고 생각합니다. 또 잘 잡히고 드레이프성도 좋고 착용감도 상당히 좋은 게 장점인 바지고요. 이 스티치도 이쪽 봉제만 하거나 이쪽 봉제만 하거나 그런데 더블 스티치라 그래서 이쪽 둘 다 이제 스티치를 넣으셨어요. 이게 일반적인 다른 공정보다는 살짝 금액대가 있는 공정이라서 이런 것 때문에도 조금 고급스러운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셔츠는 이렇게 사실 시즌감에 좀 맞는 것 같진 않아요. 이거는 여름에 입으면 굉장히 멋있는 셔츠겠지만 지금은 사실 이너로 입고 밖에다가 이제 니트랑 레이어링 해보기 위해서 착용한 제품이고 빈티지한 느낌, 노랑 빛깔, 말려 올라가는 이런 느낌, 그냥 눈으로 봤을 때 느껴지지 않았던 이런 촉감 같은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각이 잡히면서도 빈티지한 그런 터치감이 있어서 포켓 부분의 디테일이 좀 오묘하게 들어가 있어서 그냥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굉장히 유니크한 제품이라는 느낌이 들고요. 버튼도 사실 이런 거랑 밸런스를 고려했을 때는 조금 더 큰 버튼이 들어가야지 저는 맞을 것 같은데 되게 작은 버튼을 사용하셨어요. 제 생각에는 좀 작은 버튼이 들어갔을 경우에 조금 고급스러운 느낌이 든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안에 흰 티를 받쳐 있고 다 풀어 입어도 되게 멋있는 제품이고요. 좀 꼬깃꼬깃해지면은 그건 역시 좀 빈티지한 매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즌에 맞게 니트랑 레이어링해서 다음 연출 보여드리겠습니다. 처칠 롬퍼 하면은 가장 시그니처 핏이 바로 이런 느낌일 거예요. 제가 평소에 100에 32 사이즈를 착용하고 있는데 처칠 롬퍼 제품들은 모두 미디움 사이즈가 맞습니다. 하이도 미디움 사이즈,
상의로 착용한 제품도 미디움 사이즈예요. 정핏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굉장히 벌키한 느낌이 드는 니트입니다. 저는 평소에 이런 니트를 입을 때 이렇게 말아서 입는 버릇이 있었거든요. 습관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처칠 롬퍼 제품들은 되게 크롭하게 나온 편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말아서 이렇게 올리시지 않더라도 다리가 길어 보이는 되게 적절한 핏으로 떨어지는 게 되게 매력적인 제품이고, 벨트를 하신 후에 이렇게 살짝 이렇게 얹어서 입었을 때가 가장 예쁜 것 같습니다. 제가 60대 할아버지가 됐을 때도 이런 연출을 하면은 되게 멋스러운 할아버지다 라고 얘기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클래식하면서도 트렌디한 느낌이 딱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어깨선이 끝나는 지점을 굉장히 절묘한 곳에다가 넣으신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드랍되면은 어깨가 처져 보이고 너무 좁게 하면은 어조비처럼 보이는데, 세련되고 유행 타지 않는 지점에다가 이렇게 선을 그으셨어요. 이게 정말 한 끗 다른 포인트라서 이런 게 재밌고요. 저처럼 이제 가슴 부분이 발달하신 분들을 의도하고 만드신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이런 품이 되게 편하고 착용감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이런 립 부분이 길기 때문에 팔이 되게 두꺼워 보이면서 되게 우아한 실루엣을 자랑하는 그런 니트인 것 같아요. 처칠 롬퍼가 클래식하면서도 캐주얼한 지점을 잘 찾는 브랜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클래식한 복장이랑 잘 어울리는 이런 모자를 한번 써봤습니다. 제가 군모 57 사이즈를 착용하는 사람인데 한 요 정도 핏으로 딱 떨어지고요. 한 6개월 정도 진짜로 세탁을 하면은 요 정도의 워싱감이 나옵니다. 자연 세탁으로 이 정도 물이 빠진다는 게 되게 신기했고요. 자기 머리 형태에 맞춰서 이렇게 물이 빠지고, 스티치에 이렇게 물 빠진 형태가 되게 고급스럽고 멋있는 것 같아요. 같이 익어가는 맛? 레이어링을 본격적으로 해보기 위해서 상의를 바꿔봤습니다. 팔 기장은 길고 밑단 길이가 짧아서 딱 이렇게 섰을 때 팔이랑 밑단이랑 길이가 똑같이 떨어져요. 되게 얇은 넥라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위에다 레이어드 하기에 굉장히 용이한 제품입니다. 모자는 똑같이 이제 빈티지한 느낌인데, 이게 16으로 써 있는데 대표님 와이프님 생일이라서 16으로 하셨다고 합니다. 밸런스가 되게 좋은 모자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레이어링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칠 롬퍼에 방문했을 때 굉장히 시그니처 아이템이라고 느껴지는 게 이 제품이었어요. 실제로 판매 목적으로 만들었다기보다는 이제 브랜드의 기술력을 보여주는 제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완전 수공예로 만들어진 게 특징인 그런 가디건입니다. 상단의 짜임이랑 이 하단의 짜임이 다른 게 특징이고요. 정말 할머니의 옷장에서 꺼낸 듯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빈티지한 느낌이 드는 제품이에요. 이 팔품도 다른 제품과 동일하게 굉장히 크게 나왔고요. 크롭하게 나온 게 특징입니다. 다 자개 단추를 사용하셔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이런 가디건을 입을 때 이렇게 단품이랑도 입지만 셔츠랑도 레이어드를 많이 하고, 이게 라운드 넥이기 때문에 이런 특징을 살려서 후드티랑도 잘 입거든요. 그렇게 잘 사용하실 수 있고요. 이런 제품들은 단추를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도 느낌이 살짝씩 다릅니다. 지금은 가장 평범하게 착용할 수 있게 한 단만 풀어서 연출을 했는데, 상단만 이렇게 잠가서 하시는 것도 되게 멋있고, 이렇게 푸셔서 입을 때는 이 안에 보이는 색깔이 좀 포인트가 되는 게 들어가면 좋거든요. 그런 연출들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재밌게 옷을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신발에 어울리는 다른 착장으로 한번 꾸며봤습니다. 이것도 일반적인 척하 부츠에다가 방금 전에 입었던 치노 팬츠의 아더 컬러를 착용해 봤어요. 물론 그런 카키도 베이직 아이템에 속하지만 이런 블랙이 있으면은 어디든 잘 어울리는 연출을 꾸며낼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을 좀 큰 사이즈도 한번 입어봤는데 그냥 정 사이즈로 가시는 게 좀 정확하게 예쁜 핏을 뽑아내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래톤을 이렇게 눌러준 색깔을 썼을 때 비로소 이렇게 강렬한 색깔을 상의에 입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신생 브랜드의 패기가 느껴졌던 그런 제품이 바로 이 제품이에요. 방금 보여드렸던 브이넥 니트와 같은 원단을 사용한 라운드넥 가디건입니다. 일단 단추가 굉장히 클래식해요. 싸게 단추 같은 디자인은 여성복에서만 주로 보여지는 디자인이고 남성복에서는 쉽게 찾아보실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소한 디테일 때문에 젠더 플루이드, 좀 젠더리스 그런 느낌이 좀 사는 게 특징이고요. 이 모자는 처칠 롬퍼라고 써 있는데 배색이 이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따뜻한 색감으로 이제 좀 통일성을 주신 게 좋고요. 전반적으로 네이비 톤 그리고 빨간색을 되게 잘 쓰는 브랜드라는 생각이 듭니다. 검정색 바지를 입었을 때 연출할 수 있는 다른 강렬한 버전의 착장으로 입어봤습니다. FW 시즌에 빠지지 않는 코듀로이 소재로 된 셔츠예요. 그 중에서도 이제 버건디 컬러라서 크리스마스랑도 어울리고 겨울철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색깔이라고 생각합니다. 골이 작은 코듀로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막 튀지도 않고 어떻게 봤을 때는 좀 벨벳 같은 느낌이 들어서 되게 고급스러운 제품에 속하고요. 로고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요 포켓만 봤을 때 처칠 롬퍼 입었구나 하는 포인트가 있어서 이런 것도 되게 좋았습니다. 셔츠를 착용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거예요. 셔츠를 이렇게 다 잠궈서 연출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처칠 롬퍼 제품들은 짱짱한 게 특징이거든요. 각이 딱 잘 서고요. 자켓이나 셔켓처럼 연출했을 때가 가장 예쁜 셔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풀어서 한번 연출을 해봤고, 카라를 세워서
입으셨을 때 되게 멋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짱짱한 원단을 사용하지 않으면 각이 무너져서 절대 이런 느낌이 나오지 않는데 각이 되게 잘 서고 뭔가 클래식하면서도 너드하면서도 꾸안꾸 느낌이 드는 그 정도의 너비로 딱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 때문에 깃을 세웠을 때도 좀 느끼하지 않게 되는 것 같고요. 저는 요즘에 깃 세워서 입는 게 좋거든요. 저는 처칠 롬퍼 다른 모자들도 많았지만 이 빈티지 레드가 너무 예쁜 거예요. 앞에도 되게 희끗희끗하게 올라오고 윗면도 되게 희끗희끗하게 올라와 있어서 되게 매력적이었습니다. 하버지님을 여기 만나게 됐는데 패션 평가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되게 강의 평가를. 대장님이시잖아요. 지금 입으신 사이즈는 뭐? 저는 좀 클래식한 걸 좋아해서 네. 스몰 사이즈 입고 좀 어깨를 여기 살짝 이 정도 올려주고 그리고 이렇게 약간 셔츠인 정도 했을 때도 멋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왜냐면 대리님 지금 서 있는 자세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서 있거든요. 이렇게 서 있으니까 이 옷을 지금 앞으로 더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 옷이. 네. 그러니까 이 옷이 약간 여기가 좀 남아 있는 느낌이 들어서 차라리 그럴 바에 한 치수 작은 거 입고 좀 더 이제 클래식하게 좀 딱 맞게 레귤러하게 입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시나마 했습니다. 네. 좋은 평가 감사합니다. 나가면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버지님 평가를 받아봤는데 저도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전체적으로 좀 루즈한 핏이고 클래식 복식이기 때문에 좀 기장감이 상당히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이렇게 입을 때 다양한 연출법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빼서 입었는데요. 제가 이제 가슴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살짝 이렇게 넣어서 입는 게 조금 더 멋스럽고 이 깃 부분도 세워서 입는 연출을 저는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근데 또 이렇게 너무 깃이 서 있으면 꾸민 느낌이 들어서 좀 이렇게 꾸깃꾸깃하게 좀 김원중님 느낌으로 입었을 때 이 핏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입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같이 밋밋할 수 있는 이 코디에서 포인트가 되는 요소고요. 사막복이 연상되는 그런 데저트 색감이고요. 좀 치노 팬츠보다는 좀 과하다고 할 수 있지만 멀리서 봤을 때는 굉장히 깔끔한 느낌의 카모 팬츠입니다. 베이프나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할 법한 굉장히 과감한 패턴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카모를 한 개 가져가신다면 이 제품이 괜찮은 것 같고요. 제품들은 이렇게 사이드 어드저스터가 달려있는데 사실 이렇게 한 개 달려있으면 벨트를 할 수 없는 게 가장 큰 단점이거든요. 단추도 채울 수 있으면서 벨트도 위에다 착용할 수 있게 만드신 게 저는 좋았던 포인트고요. 확실히 옷을 많이 입어보신 분이 만든 옷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폴로랑 가장 결이 잘 맞는 성조기 포인트가 들어간 볼캡으로 매치를 해봤고요. 이것도 빈티지한 색감이 너무 예쁘고 네이비랑 네이비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이번에는 좀 중급 수준의 코디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상의는 스트라이프가 들어간 기본 티에다가 하의는 블리치가 들어간 되게 독특한 패턴의 바지를 연출해서 입어봤어요. 단품으로 입어도 좋고 여름철에 반바지랑 입었을 때도 되게 멋있는 제품이에요. 이런 스트라이프 티셔츠는 스트라이프 색깔이랑 그리고 두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적절한 밸런스를 잘 지키셔서 만드신 게 좋았고요. 네이비 빛깔이 오묘하게 도는 메카닉 더블리 팬츠를 입었습니다. 이렇게 더블리가 들어간 이런 디자인을 차용해서 이제 만드신 게 특징이고 카펜터 팬츠에 들어가는 이런 포켓이 뒤에 달려 있습니다. 아웃 포켓이랑 그리고 신치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셨어요. 신치는 요즘에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다 채워서 입으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렇게 풀어서 입으면 좀 영한 느낌이 들거든요. 되게 독특한 네이비에서 보라기가 도는 이런 색감을 뽑아낸 게 되게 좋았습니다. 빈티지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CK 빈티지 볼캡 많이 보셨을 텐데 그 제품을 좀 패러디해서 CRCR이라고 만들었습니다. 처칠 롬퍼. 옷의 곳곳에 다 재미가 숨어 있어요. 타입 2라고 불려지는 유형이고요. 좀 구분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쉽게 구분하는 게 이게 2개 달려있으면 타입 2, 1개 달려있으면 타입 1 이렇게 저는 편하게 생각하는데 이 제품은 타입 2의 모티브를 땄고 원래 타입 2 데님 자켓은 여기 비조가 이렇게 달려있어야 되는데 그걸 삭제하시고 타입 1에 있는 디테일이 신치백을 이용하셔서 앞면은 타입 2, 뒷면은 타입 1 이렇게 섞어서 만드신 게 되게 재밌었습니다. 위에도 신치백, 아래도 신치백 이렇게 연결성이 있게 만드신 것도 되게 위트 있는 포인트였어요. 상단에 한 개만 잠거나 뭐 두 개만 잠그거나 그런 연출이 저는 굉장히 좋습니다. 아이리스사에서 만든 독특한 모양의 단추를 사용하셨습니다. 사실 이렇게 입은 이유는 이렇게 입고 깃을 이렇게 살짝 세운 다음에 그 다음 레이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입은 겁니다. 다음 레이어드 보여드릴게요. 제가 처칠 롬퍼 룩북을 보고 가장 입어보고 싶었던 바로 이 연출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나요? 너무 예쁘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이런 가디건을 아우터로 매칭해서 입는다는 생각을 하기 쉽지 않았는데 라운드 넥으로 된 가디건이니까 이렇게 레이어드 했을 때 훨씬 더 멋있는 것 같거든요. 되게 멋있게 연출이 된 것 같아요. 대표님이 옷을 잘 하셔서 그런지 이런 독특한 코디도 되게 잘 하시고 모자랑 옷의 전반적인 톤온톤을 다 계산하셔서 만드신 것 같거든요.
이번에는 되게 베이직한 것 같지만 난이도를 살짝 올려서 옷을 한번 입어봤습니다. 하의는 프렌치 워크 팬츠의 가장 기본이 되는 블루 색상을 입어봤어요. 전면은 이제 퍼티그 팬츠에 포켓 모양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뒷면은 프렌치 워크 팬츠의 디테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신치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 제품의 경우에는 이 상단 부분이 살짝 더 조여지는 느낌이에요. 뭐 허리가 불편하거나 하진 않은데 다른 제품에 비해서는 상단 부분에 통이 조금 좁고 슬림한 느낌이 듭니다. 미디도 살짝 짧아진 느낌이 들었어요. 물 세탁도 많이 하고 햇빛 건조도 많이 해서 자연스럽게 같이 익어가는 맛으로 즐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으로 짜여진 니트 가디건과 같은 패턴으로 짜여진 풀오버입니다. 이 제품은 하바티 처칠롬퍼 익스클루시브 제품으로 처칠롬퍼 공홈이랑 하바티에 방문하셨을 때만 구매하실 수 있는 되게 유니크한 제품이에요. 코디를 다 착용하면서 모자를 되게 다채롭게 써봤어요. 제가 늘상 모자를 고를 때 고민이었던 게 너무 얼굴이 둥글어서 안 어울린다고만 생각했는데 오늘 드디어 왜 안 어울리는지 이유를 알았습니다. 오늘 저한테 가장 잘 어울리는 모자를 고르는 방법을 배웠어요. 모자를 고를 때 맨날 이제 챙 길이를 재느냐고 이렇게 재서 길면 잘 어울리고 짧으면 안 어울리는 그 정도로만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모자는 깊이랑 길이가 되게 중요해요. 이게 모자라는 게 패널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조각이 이렇게 나 있잖아요. 이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반적인 볼캡은 6조각으로 나와 있는 6패널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거는 베이스볼 캡이나 MLB에서 나오는 그런 스타일의 모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체적으로 착용해 봤을 때 저한테 잘 어울리는 스타일은 트러커 캡. 트럭 운전사들이 많이 쓰셨던 전면부가 긴 패턴의 모자가 저한테 되게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그런 모자를 이제 5패널 모자라고 통상적으로 말하는데 이 전면 부분의 패턴이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래서 패널이 총 5개로 짜여진 모자가 그런 쉐입의 모자입니다. 그래서 저처럼 얼굴이 둥글고 좀 모자가 잘 안 어울리셨던 분들은 좀 5패널 모자를 가져가시면 좀 실패 없이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모자를 조금 더 재밌게 즐길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가 더 있습니다. 어떤 거는 빈티지한 모자를 써도 요즘 느낌이 안 사는 그런 제품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는 이제 챙을 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진짜 옛날 빈티지 모자를 사셔서 이런 느낌을 내시려고 해도 뭔가 핏이 그 사람들처럼 나오지 않는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선바이저라고 햇빛을 가리는 이 챙 부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옛날 빈티지 캡들은 이렇게 직각으로 이렇게 살아있고 요즘 유행하는 볼캡의 경우에는 라운드가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쳐져 있는 거, 이게 가장 큰 차이거든요. 그래서 고르실 때 이 챙의 이 모양이랑 그리고 5패널인지 6패널인지를 꼭 보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연예인들이 힙하게 빈티지한 모자를 쓰는 것들을 보면은 약간 이렇게 라운드가 더 크게 젖어 있는 제품들일 겁니다. 다 펴서도 사용하시기도 하고 좀 굽혀서 사용하시기도 하고 앞에 부분만 이렇게 조여서 사용하시기도 하기 때문에 여기 선바이저 부분이 좀 많이 튀어나와 있으면은 다양한 연출이 불가능하거든요. 곡면을 크게 이렇게 친 스타일로 챙이 된 거를 사셔야지 좀 다양한 연출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참고하셔서 구매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으로는 좀 베이직한 연출이면서도 한 끗 다른 거를 보여줄 수 있는 포인트들을 이번 착장에 담아왔습니다. 바지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갈색 톤의 바지를 착용해 봤어요.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프렌치 워크 팬츠랑 동일한 패턴이고요. 코트랑 이렇게 레이어드 했을 때도 되게 멋있고 포인트가 돼서 되게 좋은 바지입니다. 이것도 몰스킨 바지고 이런 척하부츠랑 가장 결이 잘 맞는 색깔이 저는 브라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아랫부분에 좀 포인트를 줬다 보니까 상의는 좀 베이직한 스웨셔츠를 한번 입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인 스웨셔츠랑 뭐가 그렇게 다른지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착용해봤을 때 약간 촉촉하고 약간 부드러운 촉감이 되게 인상적이었고요. 처칠롬퍼가 굉장히 잘하는 게 약간 가오리 핏을 잘 살리는 브랜드잖아요. 그래서 팔품도 넓고 액션 플리츠가 들어가 있어서 활동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다른 제품들은 제가 처칠롬퍼의 미디움 사이즈를 착용하고 있는데 이 제품은 이런 핏을 연출하시려면 한 사이즈를 다운해서 입으셔야 돼요. 저는 이 제품은 스몰 사이즈를 입었고요. 좀 머슬맨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좀 딱 붙는 핏을 연상하시고 이런 디자인을 만드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감각적으로 즐기실 분들은 좀 한 사이즈 다운해서 입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른 제품들의 립은 한 요 정도 기장감이라면은 처칠롬퍼의 이 제품은 좀 길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오리 핏이라고 느껴지는 이 팔통은 길고 이쪽이 좁아지는 되게 드라마틱한 연출을 해줄 수 있는 게 좀 장점이 되는 것 같고요. 좀 캐주얼하고 뭐 별거 꾸민 것 같지 않으면서도 좀 한 끗 다른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이렇게만 입어서 조금 포인트가 안 살잖아요. 처칠롬퍼의 강점인 볼캡을 한번 써봤습니다. 뭐 5패널, 6패널 그리고 챙 길이까지 이제 다 이해하셨다면 이제 착용하는 방법까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맨날 모자를 착용할 때 이렇게 쓰거든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쓰거나 좀 이렇게 써서 이렇게 눌러 쓰는 경향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쓰면은 같은 모자라도 좀 힙하지가 않습니다. 모자를 좀 즐기시는 분들은 모자를 뒤에부터 쓰지 않고 이제 앞에부터 이렇게 살짝 이런 느낌으로 써주시는 겁니다. 이게 같은 모자라도 뒤로 쓰냐 앞으로 쓰냐에 따라서도 살짝 느낌이 달라지거든요. 이제 처칠롬퍼 착장들 거의 대부분 입어보고 있는데 제가 여기 와서 가장 크게 배운 게 이제 모자 쓰는 핏을 배웠거든요. 네, 오늘 저 하버지님 초대해서 모자핏 어떤지 한번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그 모자핏이 어떤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아까 한번 출연하고 네. 갔다 온 지 거의 제 기억에 거의 2시간인가 1시간 반이 됐거든요. 근데 아직도 촬영하고 계신 게 자체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모자핏은 중요하지 않는 거. 모자핏은 어떤 부분을 좀 오늘 배우신 거예요? 모자를 쓸 때 원래 아저씨라 갖고 뒤에부터 이렇게 썼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쓰면 안 되고 힙하게 쓰려고 그러면 앞에부터 이렇게 딱 이렇게 쓰라고 배웠습니다. 그 제가 고향이 포항이잖아요. 네. 포항에 가면 각도가 이렇게 되긴 합니다. 제 친구들 기준으로 포항에 가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한양 쪽으로 계속 이제 상경을 하면 이 각도 계속 이렇게 돌아오는 거죠. 이렇게. 네. 북쪽으로 가면 북한 이렇게 모자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이 각도가 이렇게 이제 내려가는 거죠. 네. 남쪽 성향을 갖고 계셨네요. 네. 그냥 뭐 누구의 잘잘못도 아닙니다. 그냥 남쪽 성향을 갖고 계신 겁니다. 알겠습니다. 긍정적인 피드백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네. 오늘 진짜 제가 평소에 잘 착용해보지 않았던 스타일로 한번 다 입어봤는데 처칠롬퍼 제품들이 좀 클래식하면서도 그러면서 좀 캐주얼하고 좀 빈티지한 느낌까지 다 묻어있어서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착용해본 제품은 되게 빈티지한 워싱이 인상적인 앞에 부분은 프렌치 워크 팬츠의 디테일이 들어가 있고 옆에는 카펜터 팬츠의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그런 바지입니다. 남성분들이 좋아하는 신치패까지 거의 모든 디테일들을 다 망라해서 넣으신 그런 바지고요. 이것도 블리치 가공이 들어가 있어요. 특히 이런 초카부츠는 이런 샌드 베이지 색깔이랑 많이 입으실 텐데 그런 거랑 가장 잘 묻는 색깔의 바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베이스가 되는 색깔이 이런 그레이 색깔입니다. 그레이가 이제 물이 빠지면은 약간 붉은기도 돌면서 이제 붉은 벽돌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색상을 고르실 때는 이제 그레이로 이제 고르셔야 되고요. 이 아랫부분에 이제 포인트를 주다 보니까 윗부분은 좀 평범한 듯한 연출로 한번 입어봤어요. 좀 꾸안꾸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포인트 제품이고요. 기본적인 이제 후드, 스웨셔츠, 뭐 후드티 이런 거랑 이제 비슷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후드 니트라서 이런 게 같은 색깔이면서 비슷한 느낌이지만 한 끗 다른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여기 약간 펀칭 디테일도 들어가 있고 헤랏이 이렇게 작업이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어서 그것도 좋았고요. 사실 이 니트의 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바라클라바입니다. 니트 후드, 니트 셋업을 많이 찾으실 텐데 사실 이걸 입으면서 위에 코트를 레이어드 하거나 패딩 조끼를 입거나 그런 식으로 많이 입으실 거예요. 바라클라바 이 모자만 따로 만드시고 그다음에 니트를 따로 짜서 각각 따로 짜서 이제 결합한 형태이기 때문에 모자가 굉장히 각이 잘 서는 게 특징입니다. 상당히 깊고요. 각이 잘 서서 다른 제품이랑 레이어드 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이제 이렇게 후드처럼 이렇게 착용하셔도 되게 멋스럽게 연출할 수 있는 제품이고요. 이 15리 단도 굉장히 두껍게 짜셨습니다. 약간 벨트 라인에 걸쳐지게 이렇게 립 부분을 딱 두셨을 때가 가장 예쁜 핏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는 되게 매력적이었고요. 제가 오늘 처칠롬퍼에서 코디를 배우면서 가장 크게 배웠던 게 이제 모자입니다. 이제 모자 핏을 예쁘게 연출하는 방법을 배웠는데 제가 뽑은 가장 잘 어울리는 모자는 바로 이 성조기 모자가 들어간 이 모자예요. 북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쓰라고 배웠는데 좀 이렇게 내려서 쓰고 옆부분이 좀 살게 썼을 때 조금 더 세련되고 힙한 연출로 모자를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새로운 브랜드였기 때문에 느껴졌던 되게 신선하고 재밌는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새로운 조닝의 브랜드가 등장한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신선하게 생각됐고요. 비즈니스 캐주얼이랑 뭐 빈티지, 아메카지 이런 거에 딱 중간점에 어떤 접점을 찾은 그런 브랜드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메이킹도 되게 탄탄하고 그리고 손맛이 느껴지는 그런 디테일까지 다 사소하게 살아있는 브랜드라고 생각해요. 브랜드의 시작을 같이 하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구두가 정말 예쁜 게 많아요. 가장 입문템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요즘에는 굉장히 과감한 행보를 그런 재화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되게 독특한 조합으로 만드셨어요. 이렇게 정말 다양한 제품들을 만나볼